옛날 옛적 황금이라면 제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던 황씨지주와 그의 충실한 머슴 돌쇠가 살았습니다. 황지주는 마을에서 소문난 천하의 구두쇠였습니다. 그의 탐욕은 끝이 없어 봄의 새싹처럼 돋아나 가을의 풍년에도 시들 줄을 몰랐습니다. 황지주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논밭에 나가 뼈 빠지게 일하는 돌쇠에게 제대로 된 밥 한 끼 주는 것을 늘 아까워했습니다. 돌쇠가 밥상에 앉을 때마다 지주는 마치 자신의 재산이 줄어드는 것처럼 노려보았습니다. 어느 날 고된 새벽일을 마치고 돌아온 돌쇠가 배를 채우기 위해 밥그릇에 밥을 가득 담으려 하자 지주가 눈을 부릅뜨며 호통을 쳤습니다. 돌쇠 이놈! 너 지금 밥을 한 사발씩이나 퍼먹으려고 하느냐? 넌 세상 걱정 없이 배만 채우는 것이 내 일이냐? 나으리, 제가 새벽부터 논에 나가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기운을 차리려면 이 정도는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점심때까지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흥, 헛소리! 내 놈이 뭘 한다고 그리 많이 먹느냐? 일한 만큼만 먹어야지. 내 놈이 밥 한 그릇을 더 먹으면 그만큼 내 재산이 줄어드는 것이야. 당장 밥을 덜어내. 밥만 남겨라. 지주는 밥주걱을 빼앗아 밥을 덜어내더니 이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보퉁이를 쿡 찔렀습니다. 잔말 말고 앞으로는 쌀밥 대신 이것이다. 지주가 내민 것은 바로 강냉이 가루를 쪄서 만든 강낭떡이었습니다. 흰쌀은 비싼 것이니 싸구려 곡식으로 만든 떡을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돌쇠의 밥상에는 매번 싸구려 강낭떡 몇 조각과 시래기국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나으리, 이 강낭떡 몇 조각으로는 금방 배가 고파집니다. 이걸 먹고 어떻게 오후까지 쟁기질을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무슨 말이 많으냐? 이 강낭떡도 귀한 음식이다. 강냉이가 쌀보다 싸니 이것으로 내 곡간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이 떡값이 내 몸값보다 더 비싸다고 생각하면 마음 편할 게다. 돌쇠는 지주의 인색함에 억장이 무너졌지만 달리 갈 곳이 없었기에 속으로 아이고, 내 신세야. 하고 체념하며 딱딱하고 거친 강낭떡을 억지로 목구멍으로 넘겼습니다. 그의 입속에 있는 것은 고작 강낭떡이었으나 지주의 눈에는 그것조차도 아까운 돈으로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지주의 탐욕은 일상생활의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드러났습니다. 그는 돌쇠가 쉴 때도 늘 불안해했습니다. 돌쇠야, 너 지금 뭐 하느냐? 앉아서 쉴 시간이 어디 있느냐? 마당에 닭똥이라도 긁어모아 거름을 만들지 않고. 나으리, 이럴 때라도 잠시 쉬지 않으면 몸이 상합니다. 쳇! 내 놈 몸 상하는 것보다 내 재산이 상하는 것이 더 무서우니라. 어서 헛간에 가서 구멍 난 집신이라도 꿰매어라. 지주는 늘 이렇게 돌쇠를 닥달했고 돌쇠는 10년 가까이 지주의 집에서 품삯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고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돌쇠는 그저 언젠가 내 노력에 합당한 보상을 받겠지 하는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지루하게 이어지는 가뭄 끝에 장마가 시작되자 하늘은 미친 듯이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시커먼 먹구름이 온 세상을 뒤덮고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폭우가 쏟아져 내리니 마을 사람들이 아무리 필사적으로 흙을 퍼나르고 둑을 쌓아도 거세지는 강물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흙탕물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듯 둑을 위협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귀청을 찢는 듯한 천둥 소리보다 더 큰 소리가 오랫동안 쌓아 올린 강둑이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강물이 성난 야수처럼 마을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강물이 넘쳐요. 어서 아들 며느리들을 깨워서 산으로 도망쳐요. 이러다 다 죽겠어요. 지주의 아내가 피를 토하듯 울부짖었지만 황지주의 눈에는 오직 한 가지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끄럽다. 지금 그게 중요하냐? 내 황금 덩어리부터 챙겨야지. 지주는 아내가 울부짖는 소리도 마을 사람들의 아우성도 모두 뒤로 한 채 괴짝 속에 깊이 숨겨두었던 반짝이는 황금덩이들을 보자기에 잔뜩 싸넣었습니다. 황금 보따리는 어찌나 무거운지 지주는 비틀거릴 정도였지만 그는 탐욕에 번들거리는 눈으로 황금을 품에 안고 뒷산으로 필사적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황금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웠지만 그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움직였습니다. 한편 돌쇠는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는 사람들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님, 어서 이쪽으로 오시옵소서. 아이들은 제가 부축할 터이니 염려 마시옵고 앞장서시지요. 그는 마지막까지 마님과 황지주의 식구들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돕고 비바람을 뚫고 젖은 몸을 이끌며 허둥지둥 집안을 살폈습니다. 모두가 황금이나 귀한 물건들을 챙기기 바빴지만 돌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찬장 구석에 놓인 먹다 남긴 몇 조각의 강낭떡이었습니다. 눅눅해졌지만 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나으리는 황금만 챙기셨지. 물이 차면 며칠을 버텨야 할 식량은 잊으셨을 게다. 배 속을 채우고 목숨을 이어줄 것은 이 떡뿐이지. 돌쇠는 강낭떡 보따리를 품에 단단히 안고 지주가 올라간 뒷산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거친 비바람과 진흙탕 길을 헤치며 산을 오르던 그는 가장 높고 굵은 소나무의 튼튼한 가지 위로 간신히 몸을 숨겼습니다. 밑으로는 집들이 지붕만 겨우 드러낸 채 잠겨버린 마을,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무섭도록 불어난 황토색 강물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차오르는 물결은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쓸어버릴 듯 격렬하게 흐르고 있었고 돌쇠는 나뭇가지 위에서 작은 새처럼 몸을 웅크린 채 그저 살아남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물은 사흘이 지나도 빠지지 않았고 구름은 여전히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산꼭대기 소나무 위에서 돌쇠는 품에 안은 강낭떡 보따리를 더욱 꼭 움켜쥐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굶주림이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굶으니 기력이 점점 쇠하고 차가운 빗줄기와 바람은 몸을 더욱 시리게 했습니다. 그때 나뭇가지 아래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배고프다, 돌쇠야. 내 놈의 그 강낭떡 나에게 좀 팔아라. 내가 가진 황금 몇 덩어리를 주마. 돌쇠는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황지주는 평소처럼 위세등등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한 얼굴에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비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여전히 빛나는 황금 덩어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나으리, 그 황금이 지금 이 물을 막아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으리의 허기를 채워줄 수 있습니까? 지금은 이 떡이 제 목숨과 같습니다. 팔 수 없습니다. 황지주는 돌쇠의 단호한 거절에 더욱 비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온종일 황금을 만지작거리며 배고픔을 잊으려 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초췌해지는 그는 이제 더 이상 머슴에게 명령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의 눈은 점점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돌쇠야, 제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내 전 재산, 이 황금 보따리 전체를 다 줄 테니 떡 한 개만, 아니 절반만 다오. 나으리가 너에게 애원한다. 제발. 나으리, 정녕 그러시겠다면 여기 이 떡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황금은 이제 나으리의 것이 아니라 제 것입니다. 돌쇠는 지주의 모습에서 탐욕에 물든 이전의 지주가 아닌 죽음 앞에서 절규하는 한 인간의 나약함을 보았습니다. 결국 황지주는 자신이 평생 모은 모든 황금, 그 탐욕의 증거를 돌쇠에게 넘겨주었고 겨우 강낭떡 한 조각을 얻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황금은 단지 무겁고 쓸모없는 쇳덩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지자 돌쇠는 황금 보따리를 어깨에 메고 당당하게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그동안 지주에게 착취당했던 세월을 보상받고도 남을 만큼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머슴 돌쇠는 황금으로 농토를 사고 집을 지어 유복한 새 삶을 살았고 모든 것을 잃은 황지주는 비로소 돈보다 귀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